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2026년의 연말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솔직히 지금 사는 게 재미없으시죠? 아니, 재미없는 걸 넘어서서 좀 버겁죠. 20대, 30대 분들은 이력서를 넣는 족족 답이 없고 친구들은 다들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피나 싶어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쑤시는데 챙겨야 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슈퍼우먼 노릇하느라고 정작 나라는 사람은 지어진 지 오래죠. 이렇게 살다 늙어 죽는 건가 싶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1번 분들의 뽑은 카드를 딱 펼치는 순간 제가 좀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2026년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등짝을 딱 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야, 엄살 부리지 마. 너 지금 망한 거 아니고 대박나기 직전이야. 미래에 내가 보내온 이 적나라하고 확실한 전원,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장부터 루미 오라클의 마리암 승리가 나왔어요. 이 마리암은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를 낳기 직전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홀로 산통을 겪으면서 신을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 네가 죽을 만큼 힘든 건 네 인생이 꼬여서가 아니라 귀한 것을 낳고 있는 산통이다. 우리 지금 1번님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억울하시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혹은 금전적인 절벽. 근데 2026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 그 고통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 진통은 소멸이 아니라 탄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제2의 챕터를 출산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거를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주 건강하고 거대한 복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간 순으로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달은 원래 어둠, 불확실성, 혼란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뒤집혔어요. 콩깍지가 벗겨진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번님들을 괴롭혔던 막연한 불안감, 혹은 이 사람이 변하겠지, 회사가 나아지겠지 했던 희망 고문들, 그 안개가 걷힙니다. 아주 냉정하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구나. 이 자각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상처를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그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자각하고 나면 뭐가 오느냐? 거절, 그리고 지루함이에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남들이 야, 요즘 같은 때에 그 정도에 사면 감지덕지야 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싫어, 내 영혼을 갈아넣기 싫다고. 그리고 중년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참아왔던 시댁, 남편, 인간관계. 이제는 나 안 해, 다 귀찮고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시시한 위로 따위는 필요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싫은 거 다 쳐내고 고독을 선택했더니 가장 우아한 카드 펜타클 9번이 떴어요. 2026년의 여러분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남의 돈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번 내 돈. 남의 눈치 안 봐요. 내가 꾸민 내 정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여유. 이건 완벽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내 힘으로 읽어낸 성취감이에요. 특히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부동산이나 투자 혹은 내 사업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태양 카드가 떴습니다. 펜타클 9번이 혼자 즐기는 행복이라면 태양은 동네방네 소문나는 성공이에요. 음지에서 양지로 완벽하게 나오는 겁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들 완쾌하실 겁니다. 소송이나 구설수? 이건 여러분의 승리로 깔끔하게 끝나요. 그리고 이 성공의 흐름이 막판에 가면 속도 위반 수준으로 빨라져요. 지금은 좀 정체된 것 같아도 한번 물꼬가 트이면 정신 못 차리게 바빠집니다. 일거리, 합격 소식, 해외 진출 기회. 화살처럼 쏟아져서 들어올 거예요. 이때는 쉴 틈도 없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자, 현실은 이렇게 대박이 나는데 2026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제발 이것 좀 고쳐 라고 지적하는 게 있어요. 상자랑 사이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자는 스스로 만든 한계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전공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그 생각의 감옥. 미래의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은 거인인데 소인국 상자에 억지로 몸을 구겨넣고 있는 꼴이에요. 그거 종이 상자예요. 그냥 찍고 나오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사이렌. 상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 남들처럼만 해. 혹은 쉽게 돈 벌게 해줄게. 라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속삭임. 이 사이렌 소리에 울려서 방향키를 놓치면 안 돼요. 2026년의 여러분은 펜타클 9번의 주인공이죠. 귀 얇게 팔랑거리지 않고 독하게 마이웨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면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진실을 드러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카드, 용서의 날개를 펴라가 나왔어요. 우리 1번님들 이제 괜찮은 척, 쿨한 척, 욕심 없는 척, 가면을 벗으세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대우받고 싶어. 나 너 싫어. 이 날것의 욕망을 인정해야 에너지가 돕니다. 2026년의 성공은 여러분의 솔직함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서의 날개를 펴라.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실수, 나에게 상처 준 인간들 혹은 부족했던 나 자신,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 그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똥 밟았다 치자. 너도 불쌍한 인간이지. 잘 가라. 이렇게 툭 털어버리세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자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를 볼게요. 생애 주기와 자신감 카드가 나왔어요. 겨울이 긴 건 봄꽃이 화려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그건 자연스러운 사이클의 일부예요. 꽃이 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뿌리는 땅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번님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분이 이거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가져보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라는 뻔뻔함. 이 태도가 여러분의 아우라를 바꾸고 그 아우라가 태양 같은 눈을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내가 주는 3가지 미션이에요. 첫 번째, 회복하고 채워라. 우리 1번님들
지금 번아웃 경보가 울렸어요. 미래의 내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잠 좀 자 라고 말이죠. 뭐 배우러 다니고 투잡 뛰고 그러다가 2027년이 오기 전에 쓰러집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달릴 때가 아니라 멍 때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잠을 푹 자야 할 때예요.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연료 주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당신 곁에 있다. 파랑새를 찾으려고 멀리 가지 마세요. 새로운 자격증, 새로운 대학원?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경력 단절이신 분들, 살림하면서 얻은 내공, 인간관계 스킬, 그게 다 자원이에요. 내 안에 이미 쌓여있는 것들을 먼지 털어서 쓰세요.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경청하라. 남의 말, 뉴스, 카더라 통신 이런 거 다 차단하세요. 오직 내 배꼽 밑에 단전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팩트만 보셔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 그게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볼게요.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푸른 수염 카드가 나왔는데요.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뿌려둔 빵 부스러기가 없어져서 멘붕이 왔었죠. 근데 그 뒤에 하얀 비둘기를 따라가서 마녀를 물리치고 보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틀어졌다고 울지 마세요. 빵 부스러기가 없어진 건 여러분을 더 큰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신의 배려입니다. 자, 그리고 푸른 수염,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키워드는 너 자신을 구해라예요. 푸른 수염의 아내는 누가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지를 발휘했어요. 백마탄 왕자, 귀인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썩은 관계, 가망 없는 직장, 나를 갉아먹는 상황, 거기에서 여러분을 꺼내줄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로 걸어 나오세요. 그 용기가 2026년의 대박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자, 마지막 조언이랑 시기를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가 노를 외치고 있어요. 이 좋은 흐름에 왜 노냐?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 거절해라. 착한 딸, 착한 직원 그만두세요. 내 에너지를 뺏는 부탁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하세요. 그리고 둘째, 지금은 멈춰라. 뭔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자나 급한 결정 이런 거 다 스톱이에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여주는 카드가 당신의 헌신이 시험받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아까 그 펜타클 9번의 삶 진짜 원해? 그러면 이 정도 장애물은 넘을 수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기하면 그냥 그런 인생. 하지만 여기에서 이를 악물면 2026년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1번님들 2026년 연말에 여러분은 혼자서도 완벽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고통은 그 빛나는 사람을 낳기 위한 산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요. 그러니까 2026년은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이번 주제가 2026년의 연말에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내뱉은 첫 마디가 야, 그 지옥에서 당장 기어 나와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 2번님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 견디실 만한가요?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할지라도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고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발목이 묶인 것 같고 끊어내야 하는데 정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관계나 상황,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잠기는 그 기분. 20대, 30대 분들이라면 비전 없는 회사인 걸 알면서도 이직이 두려워서 월급 노예로 버티고 있거나 가스라이팅하는 연인에게 지쳐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나를 돈줄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아는 가족들, 혹은 이미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면서 숨막혀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리딩이 결말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2026년에 여러분은 그 사슬을 끊어냈거든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기어이 탈출해서 성공한 생존자가 보내는 독하고 처절한 구조신호.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장부터 루미 오라클의 신성한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그냥 불만족이 아니라 신성한 불만족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못 해먹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다 뒤집어 엎고 싶다. 이 분노, 짜증, 답답함.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카드는 말해요. 그 불만족은 신이 너에게 보낸 신호다.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 만족하고 그래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하고 안주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영영 그 늪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은 말을 합니다. 그때 네가 화내지 않았으면, 그때 네가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거기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게 탈출 버튼을 누르는 에너지원이니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입니다. 역시나 악마가 떴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중독, 구속, 벗어날 수 없는 유혹. 지금 우리 이번님들을 잡고 있는 건 뭔가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더러워도 다니는 직장.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이에요. 나를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의 연인, 혹은 나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나 자식. 알아요. 머리로는 끊어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이게 악마의 사슬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흐름이 바뀝니다. 은둔자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강제로 껍질이 깨지는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참지 뭐, 조용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져요. 상황이 여러분을 밖으로 끄집어내거나 여러분이 폭발해서 뛰쳐나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속으로 사귀던 시기는 끝났어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엎어진 컵만 보고 울고 있는 카드인데 이게 뒤집혔죠. 드디어 고개를 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 이걸 다 놓아버리는 시점이에요. 그래, 엎어진 물은 엎어진 거다. 어쩔래. 남은 컵 2개를 들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근데 이 카드를 보고 놀라지 마세요. 심장에 칼이 3개나 꽂혀 있어요. 이게 회복되는 과정 중에 나온 카드예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수술의 고통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합니다. 이직하면서 겪는 경력 공백의 불안함, 이혼이나 이별 과정에서 겪는 법적인 다툼이나 주변의 시선,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 겪는 죄책감. 근데 2026년에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 그때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아픔은 여러분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환부를 째는 메스입니다. 자, 그 고통의 수술이 끝나고 나면 대망의 2026년의 연말이 와요. 자, 에이스 오브 컵이 기다리고 있죠.
타로에서 가장 충만한 감정의 시작이에요. 완벽한 감정의 정화, 새로운 사랑, 넘치는 자기애를 뜻합니다. 악마의 사슬이 끊어진 자리에 맑은 생수가 샘솟듯이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연애운이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비로소 해방이 돼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지옥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완벽한 해피엔딩의 서사입니다. 자,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면의 모습이에요. 전사카드랑 사막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님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투지예요.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딸, 배려심 많은 직원, 그런 거 이제 다 갖다 버리세요. 지금은 칼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존엄성을 짓밟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은 상처를 입은 전사지만 승리한 전사예요. 자, 그리고 이 싸움은 좀 외로울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고 메마르고 끝이 안 보이는 여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막은 비움의 공간입니다. 잡다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싹 말려버리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이 사막을 건너야만 컵의 에이스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외롭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무의식의 조언 2가지예요. 동맹을 찾아라. 그리고 폭풍 속으로 기울여라. 사막은 혼자 걷지만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문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상담사일 수가 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나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좀 살려줘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올 때 피하려고 하면 더 다쳐요. 차라리 폭풍의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닥쳐오는 변화, 갈등, 싸움 피하지 마세요. 그래, 한판 붙자. 올 테면 알아. 이런 마인드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 중심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다음 카드로 조명이랑 바람꽃 카드가 나왔어요. 이 조명 카드는 어둠 속에서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했구나. 이런 성관 같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게 아플 순 있어도 이 빛이 있어야 탈출구를 찾아요. 그리고 바람꽃은 연약해 보이지만 거친 바람을 타고 씨앗을 퍼뜨려요. 지금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꺾인 게 아니에요. 지금 겪는 이 시련들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새로운 땅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은 이 거친 바람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장 뭘 해야 하느냐? 3가지 미션이에요. 첫 번째, 폭풍이 지난 후. 믿으세요. 이 폭풍은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맑게 갠 하늘이 온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늘 리딩의 핵심이에요. 충성 맹세를 해제하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시험 문제로 치면 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을이라고 믿었던 거, 돌이라고 믿었던 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10년 만난 친구인데, 그래도 나를 뽑아준 회사인데, 그 낡은 충성심, 이제 갖다 버리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자, 그리고 3번째, 모든 여정은 한 걸음부터.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이혼, 퇴사, 독립, 말만 들어도 무겁잖아요. 그냥 딱 한 걸음만 떼보세요. 오늘 구직 사이트 한번 켜보기, 상담센터에 전화번호 알아두기, 비상금 통장 만들기. 그런 작은 한 걸음이 2026년에 자유를 만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2가지를 볼게요.
럼펠스틸츠킨이랑 미녀와 야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럼펠스틸츠킨은 난쟁이 악마가 왕비의 아이를 뺏어가려고 할 때 악마의 이름을 맞추자마자 악마가 사라지는 그런 동화예요. 이건 문제의 본질을 명명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뭔지 모호하게 두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남편의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혹은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문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악마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시하세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 야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봤을 때 저주가 풀렸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야수처럼 끔찍해 보여도 그 안에 여러분을 성장시킬 보석, 그러니까 마법의 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져서 야수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안에 벨, 그러니까 뷰티, 미녀를 꺼내야 됩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이랑 타이밍 카드를 한번 볼게요. 소름 돋습니다. 해방 카드가 나왔어요. 앞에서 나온 악마 카드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카드인데 영혼의 패턴, 계약, 과거의 삶으로부터 해방이에요. 2026년에 여러분은 해방, 그 누구에게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요. 아주 가볍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배해온 악연의 고리, 가난의 고리, 불행의 고리를 여러분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개자리 보름달 카드예요. 개자리는 가정, 가족, 내면의 집을 상징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가족 문제, 혹은 내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납니다. 자, 우리 2번님들, 2026년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칼을 뽑아줘서 지금의 내가 웃고 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엔 전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의 끝에는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성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슬을 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세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결단에 힘을 실어줬기를 바랍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카드를 열어보고 이 사람 지금 숨 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속 깊은 곳에서 숨을 꼭 참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20대, 30대 분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내 속은 골마 터지는데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죠.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는 그 이중생활. 우리 40대, 50대 분들. 갱년기다 뭐다.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감정 기복은 널뛰는데 가족들은 나를 엄마나 아내라는 기능으로만 대하고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 다 무너져 라는 생각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2026년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냥 무너져버려. 차라리 다 망가져버려. 그래야 진짜 네가 살아. 오늘 리딩은 좀 독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잘 될 거야 라는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깨부수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리딩이 끝날 때쯤에는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미래의 내가 보내온 아주 은밀하고 강력한 메시지 지금 시작할게요. 첫 장, 루미 오라클의 알우자 금성의 별 카드예요.
이 카드는 아름다움, 치유,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남한테 예쁨 받으려고 꾸미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뜻해요. 2026년에 여러분은 말합니다. 너는 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 너는 그 자체로 별이었거든. 지금 3번님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지만 미래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여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겪는 이 모든 고통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보석을 꺼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미래의 내가 보여주는 그 기록을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 고위 여사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히스테리, 그리고 직관의 차단입니다. 지금 우리 3번님들의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 생리불순, 불면증,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그 신호를 무시해요. 아니야, 나 괜찮아.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믿거나 내 촉이 이거 아닌데 라고 외치는데도 억지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어요. 비밀이 많아지고 속내를 감추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끄러워 미치겠는 상태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저글링 하던 공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밸런스 붕괴입니다. 우리 20대 분들, 일과 사랑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쳐요. 카드값을 못 막아서 허덕이거나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지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분들, 살림, 육아, 부업, 시댁 이런 거 다 챙기려다가 결국 나 못해 하고 드러눕는 상황이 와요. 근데 미래의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진작 떨어뜨려야 했어. 억지로 유지하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는 거. 그게 2026년의 상반기의 흐름이에요. 자, 공을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시기. 농부가 자라지 않는 작물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카드예요. 정체기이자 깊은 고민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성과는 안 나오고 보상은 쥐꼬리만 하고, 이직을 했는데 거기도 별로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크고, 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방향 수정을 위해서 멈춰서서 지도를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기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내면의 상태. 완드 여왕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완전한 번아웃이자 자신감 상실입니다. 원래 우리 3번님들은 완드의 여왕처럼 매력적이고 일도 잘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졌습니다. 남들을 챙기느라고 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나를 태울 연료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괜히 못생겨 보이고,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는 시기. 가장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와요. 이 카드는 보통 패배나 상처뿐인 승리라고 하죠. 하지만 2026년의 시점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아등바등 싸우던 그 전쟁터에서 칼을 버리고 뒤돌아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던 친구, 가스라이팅 하던 연인, 고마운 줄 모르는 가족. 그래, 너네 다 가져라. 나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손절이고 해방이에요. 2026년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평화로운 패배자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자유를 얻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무너지고 포기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여요. 더원 카드랑 보석 카드가 나왔는데 이 더원 카드는 완전함을 뜻해요. 내가 고개를 부리지 않아도 완드 여왕처럼 밝게 웃지 않아도 나는 원래 둥글고 완전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밖을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우주가 있었던 거죠. 남의 인정 따위 없어도 나는 하나로서 완벽하다는 자각. 그리고 두 번째,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하죠. 앞서 겪은 그 무너짐, 그리고 번아웃, 갈등, 그 모든 고통이 여러분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단단한 보석을 찾았어. 자, 이제 여러분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의식의 조언입니다. 여성성을 구애하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여기서 여성성은 성별 얘기가 아니에요. 수용성, 직관, 흐름입니다. 우리 3번님들 그동안 너무 성취하고 경쟁하고 해결하고 책임지고 살았어요. 이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냥 느끼고 받아들이고 흐르는 대로 두세요. 꽃이 피려고 용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좀 내버려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이건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 자기 학대의 목소리를 끄세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나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자책에서 자기 연민으로 바꾸는 거.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 다음 카드로 지혜의 진주와 가면 카드가 나왔어요. 진주는 조개가 자기 살에 박힌 모래알이 아파서 그걸 감싸고 감싸다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3번님들을 찌르는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그거 뱉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품어서 진주로 만드세요. 2026년에 여러분이 갖게 될 통찰력과 지혜는 지금의 그 아픔들이 만들어낸 영롱한 진주입니다. 그리고 가면, 이건 미래의 내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가면을 좀 벗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쿨한 척, 슈퍼우먼 코스프레. 그 가면이 여러분의 숨통을 쪼이고 있어요. 욕을 하고 싶으면 욕하고 울고 싶으면 그냥 펑펑 우세요. 남들이 너 변했다 라고 하면 나 이제 착한 척 안 해 라고 대꾸해주세요. 그 뻔뻔함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은 쓰여지기를 원한다. 표현하세요.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일기장에 욕을 한 바가지 쓰든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내 이야기를 털어놓든 내 안의 고통을 밖으로 꺼내서 언어화를 시키세요. 우리 3번님들 중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창작 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재능을 치유의 도구를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을 믿어라. 지금 멈춰있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망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중입니다. 공사판에 먼지가 날린다고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혼란은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세요. 자, 셋째, 그녀는 느끼고 그녀는 안다. 맨 처음에 고위 여사제가 역방향이었죠. 직관을 무시해서 탈이 난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직관을 믿으세요.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 촉이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닌 겁니다. 내 촉이 저 사람 조심해 하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에요.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카드, 럼펠스틸 치킨이랑 인어공주 카드가 나왔는데 럼펠스틸 치킨의 키워드는 내 안의 와일드 차일드를 포옹하라 인데요. 여러분 좀 미쳐도 됩니다. 럼펠스틸 치킨처럼 발도 구르고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제멋대로 구세요. 그동안 너무 점잖게 살았잖아요. 너무 어른스럽게 살았잖아요. 가끔은 땡땡이도 치고 충동구매도 하고 혼자 여행도 훌쩍 떠나버리는 일탈이 필요합니다. 그 야성이 번아웃된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고통을 감수하고 육지로 올라오죠. 지금 우리 3번님들은 딱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함에서 새로운 현실로 가는 거죠. 발을 디딜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야만 새로운 세상 혹은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지금 아픈 건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마지막 조언이랑 시기 카드 한번 볼게요. 결론 카드.
소름 돋게 수미상관이에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타로 첫 장이 여사제의 역방향, 그러니까 망가진 직관이었죠. 근데 결론은 정방향의 위대한 여사제로 완성이 돼요. 2026년의 여러분은 더 이상 숨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사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영감을 주고 지혜를 나눠주는 리더로서의 여사제예요.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들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제사장이에요. 이제 단상 위로 올라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통과해 일하라. 정갈자리 초승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갈자리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걸어가세요.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자, 우리 3번님들 2026년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무너져버린 게 신의 한 수였어. 지금 힘들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그 바닥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부활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 2026년 연말에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를 딱 펼치자마자 머리가 좀 아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 남의 시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심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통을 엎어놓은 것처럼 온갖 잡념이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20대, 30대 분들,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썸 타는 그 사람 속마음 캐내느라고 SNS를 보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느라고 하루 종일 뇌가 쉴 틈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의심만 들고 40대 50대 분들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가족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마음은 헛헛한데 머리는 복잡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빨리고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우울한 딱 그 멘탈 카오스의 상태일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2026년의 연말에 내가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이 난장판인 여러분의 머릿속을 보더니 아주 명쾌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청소하는 중이야. 싹 다 갖다 버리고 나면 진짜가 남더라. 오늘 리딩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끄러우니까요. 하지만 끝날 때쯤엔 그 소음이 음악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2026년의 연말에 내가 보내온 인생 구조 조정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장부터 아주 강력한 부적이 나왔어요. 루미 오라클의 파티마의 손. 이건 중동에서는 악귀를 쫓고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수호의 상징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네가 겪는 이 혼란과 배신감, 불안함, 그거 네 팔자가 꼬인 게 아니야. 신이 너를 보호하려고 가짜들을 걸러내는 중이야. 지금 우리 사번님들 중에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만 꼬이지? 왜 일이 자꾸 틀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파티마의 손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는 해로운 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강력한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은 이 손을 잡고 안전하게 도착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어떤 난장판을 정리하게 되는지 다음 카드들로 적나라하게 볼게요.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도둑카드입니다. 눈치 보고 몰래 움직이고 뭔가 찜찜한 상황.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누군가 당신을 기만하고 있다.
직장 동료가 내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거나 믿었던 지인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회피를 하고 있다. 정면 승부하기 무서워서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꼼수를 부리고 싶은 마음. 지금 여러분 주변엔 믿을 놈 하나 없고 여러분조차도 스스로를 못 믿는 불신지옥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검 에이스의 역방향이에요. 칼을 떨어뜨렸어요. 판단력 상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덜덜 떨고만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 초반까지는 이 결정장애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감정은 어떻겠어요. 컵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감정 쓰레기통, 우울증, 조울증입니다.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별거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아서 잠수 타고. 우리 4050분들 호르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이 터지는 겁니다. 20대 분들은 연애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멘탈이 바사삭 깨지는 시기. 근데 미래의 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실컷 울어. 그래야 독소가 빠져. 자, 이 시기의 눈물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해독작용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원인. 러버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사랑이 깨진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크게 보면 불협화음이에요. 나랑 안 맞는 옷,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직장.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억지로 맞춰왔던 관계들이 툭툭 끊어집니다.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절친이랑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썩은 인연을 도려내는 거예요. 앞에서 파티마의 손이 지켜준다고 했죠. 여러분한테 해로운 인연이라서 강제로 떼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잡음이에요. 뒷담화, 악플, SNS의 허세, 근거 없는 소문.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2027년으로 갈수록 이 카드는 힘을 잃어요. 왜냐? 여러분이 다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시끄러워, 안 들어. 그렇게 스마트폰을 끄고 귀를 닫고 내 갈 길 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즉,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대청소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난리통을 겪고 나면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빈방이랑 키스 카드가 나왔어요. 참 소름 돋지 않나요? 앞에서 그 난잡했던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나니까 방이 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일도 좀 줄어들고 머릿속도 멍하니 비어지고 처음에는 공허하고 외로울 거예요. 나 이렇게 혼자 남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면 가구부터 다 빼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번님들은 인생 리모델링을 위해서 방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이 공허함을 즐기세요. 그렇게 방을 비우고 나면 누가 찾아오느냐? 키스. 이건 타인과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화해예요. 거울 속의 나에게 키스를 해주는 거. 고생했다. 그 시끄러운 것들 다 쳐내느라고 욕봤다. 텅 빈 방에서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짜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인연이 그 빈 방으로 걸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의식의 조언이에요. 걱정을 버려라. 그리고 소원을 키워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님들 걱정에서 해결될 일이면 제가 100시간이라도 같이 걱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노후에 아프면 어떡하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걱정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도 안 돼요. 2026년의 연말에 여러분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밥이나 한 끼 더 챙겨 먹어. 걱정할 에너지를 오늘 저녁 뭐 먹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소원을 키워라. 이건 걱정을 뽑아낸 자리에 소원을 심어야 됩니다. 나는 망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입력값을 바꾸세요. 뇌는 부정어를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우아한 모습만 상상을 하세요. 다음 카드는 인생 큐레이팅 카드예요. 초록의 진동 카드와 오늘의 핵심 키워드, 당신의 삶을 큐레이팅하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님들 뇌가 과부하 상태라서 자연의 에너지가 시급합니다. 주말에 쇼핑몰 가지 마시고 등산이나 공원에 가세요.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보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말고 나뭇잎의 초록색을 봐야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큐레이팅하라.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무 작품이나 전시에 올리나요?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최고의 작품만 걸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요. 만나면 기분 나쁜 친구, 의미 없는 술자리, 나를 갉아먹는 습관. 이건 내 인생 박물관에 걸기에는 너무 저급해 하고 다 갖다 버리세요. 남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편집장 마인드. 그게 2027년이 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형태로 만들어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불안한 이유를 종이에 적으세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획서를 쓰세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데이팅 앱이라도 까세요. 생각을 물질적인 형태로 끄집어내는 순간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이 보냈다. 아까 파티마의 손 기억나시죠? 여러분을 돕는 귀인이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하늘이 보낸 택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3번째, 가장 중요한 조언이에요. 사냥감이 되지 말고 사냥꾼이 되어라. 맨 처음에 도둑카드가 나왔잖아요. 세상에는 착한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멍하니 있다가 사냥감이 돼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사냥꾼처럼 움직이세요. 거절할 건 칼같이 거절을 하고 내 몫은 내가 악착같이 챙기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영리한 거예요.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카드 2가지 볼게요. 백조왕자랑 미녀와 야수 카드가 나왔어요. 백조왕자의 주인공 엘리제가 오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쐐기풀로 옷을 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침묵 속의 인내와 창조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4번님들 억울한 거 많죠. 해명도 하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죠. 근데 2027년까지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게 답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결과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이 피 흘리면서 짠 그 옷이 결국 여러분과 가족들을 구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녀와 야수. 키워드는 사랑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앞에서 큐레이팅을 하라고 했지 폐쇄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일에는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장미를 꺾으려면 가시에 찔릴 각오는 해야죠. 2027년에 여러분은 그 상처 덕분에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카드 한번 볼게요. 당신의 길을 믿어라.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원받고 있는 걸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인데 아까 파티마의 손 그리고 하늘에서 보낸 거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백이 든든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인데요. 윈윈 결과가 예측된다. 천칭자리 보름달 카드가 나왔어요. 천칭자리는 균형이에요. 지금 깨진 균형이 2027년에는 완벽하게 맞춰질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혹은 일과 사랑의 균형이 딱 맞는 결말. 지금의 혼란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울추가 흔들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수평은 맞춰질 겁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2026년의 연말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길 잘했다. 덕분에 지금 아주 쾌적하게 산다. 지금 머릿속이 시끄러운 건 대청소 중이라서 그래요. 먼지를 좀 날려도 괜찮습니다. 인생 큐레이터가 되어서 내 인생에 걸맞지 않는 인연, 걱정들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세요. 그리고 비어진 그 방에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우세요. 여러분의 2026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갤러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